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왕수인, 명나라 때 왕양명이죠. 왕수인 선생이 쓴 존경각기라는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 경자는 경자는 성인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경입니다. 하여 앞에 높일 존자를 썼지요. 성인의 말씀을 적어 놓은 책을 음, 보존하고 높이려는 마음으로 잘 보관해둔 누각을 존경각이라고 하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음, 당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글입니다. 이 경전이라는 것은 곳간이 아니라 곳간 문서일 뿐이다. 결국에는 책이란 것 자체가 글로 쓰여져 있는 것일 뿐, 그 속에 담고 있는 이치는 본인이 마음으로 깨달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의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당신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 재산인가 아니면 재산 목록인가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왕양명 선생은 육경이라는 오래된 경전 앞에서 뜻밖에도 소유냐, 즉 소유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소유를 넘어서 그 이치를 깨달아 내 삶에 실제 써먹고 있는지라는 질문입니다. 존경각기에서는 지은이는 왕수인입니다. 명나라 때 사상가고 마음심자 심학을 창시했다고는 그렇고 심학을 세운 양명학의 창시자입니다. 이분의 호가 양명입니다.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군수 남대길이라는 사람이 계산서원을 새로 짓고 서원을 지었으니까 서원에서 읽을 교과서를 저장해 두었던 공간, 그것이 바로 존경각이죠. 존경각을 세우며 왕수인에게 계산서원 짓는 그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죠. 핵심 질문은 그대가 안다고 믿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난 것인가? 그저 옮겨 적은 것인가? 특히 요즘처럼 AI가 대신 글을 써주는 세상에선 참으로 내 마음이 담겨있는 글인가? 아니면 그냥 문명의 이기로 끄적거려 놓은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원문 한 자락 읽어보겠습니다. 육경자는 피타라, 여기 라라고 투를 답니다. 오심지 상도야라. 육경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라라고 투를 답니다. 오심지 상도야라. 내 마음의 늘상 있는 길일 뿐이다 이거죠. 내 마음에 변치 않는 도리다. 결국에는 여기 마음심이라는 뜻이 들어있고요. 길도자가 들어있어서 심도다 그런 말이죠. 그럼 육경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음양의 소식, 음과 양의 기운이 불어나고 사라지는, 줄어드는 그것을 역경에 담았고, 정치의 기강을 명확하게 적어 놓은 글이라면 서경에 담았고, 인간 성품과 감정의 노래를 피어나게 했다면 시경이, 조리와 젊음으로 드러나는 것은 예경에, 기쁨과 화평으로 드러나면 악경에, 참과 거짓을 가리는 것은 춘추에 들어있다. 그런 얘기죠. 즉
측은지심, 수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거기에 군신, 부자, 군신, 부부, 장유, 붕의, 도리가 다 들어있는데 결국 하나의 마음이 여러 자리에서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여기서 심학이라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원문 한 자락 다시 읽겠습니다. 고로 육경자는 오심지 기적야라. 이 육경지 실은 즉 구어 오심이라. 결론 부분이네요. 그러므로 육경이라는 것은 오심지 기적이라. 여기 육경은 내 마음의 기록해 놓은 장부, 옛날에 문서 적자인데요. 대나무에다 써놨다 해서 대중 밑에 써 있는 글자입니다. 기적은 그냥 장부라고 하면 되겠죠. 하지만 여기 이자는 그런 뜻이에요. 하지만 육경의 실체는 곧 구어오심, 내 마음에 구비되어 있다.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일 뿐이다. 이해되실까요? 결국에 경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제대로 짚어보고 살펴보고 내 마음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즉 내 마음을 깊게 들여다보는 공부라 그런 말입니다. 이 글의 핵심 비유를 보면 곳간의 재산과 장부의 기록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곳간의 재산이란 즉 내 마음을 말하고 장부의 기록은 육경에 쓰여 있는 글자로 된 경서를 말하죠. 곳간의 재산은 온갖 종류와 색깔로 실제 집안에 존재하는 것, 자손이 대대로 지키고 누려야 할 진짜입니다. 그런데 육경에 글로 쓰여 있는 그 책은 그저 이름과 수량을 적어 놓은 것일 뿐이에요. 세상의 학자들은 이 장부만 뒤지며 정작 곳간의 실질은 자기 마음에서 구할 줄 모른다라는 것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장부를 재산으로 착각할 때 이런 폐해가 나온다고 합니다. 경전을 대하는 세 가지 병폐를 들고 있는데 난경, 경서를 어지럽히는 거죠. 즉 성인의 말씀을 어지럽히는 겁니다. 그 당시 공리를 숭상하고 사특한 학설을 떠받드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폐단입니다. 두 번째는 모경입니다. 모는 업수이 여길 모, 업신 여길 모자죠. 경을 업신 여긴다. 실제 공자나 그 성인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훈고와 암송에 매달려 천하의 눈과 귀를 흐린다. 결국엔 그 분들이 그렇게 말씀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지 않다라고 느끼면 내가 실생활에 써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글만 암송하고 글자가 이렇다 저렇다 풀이만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훈고학이고, 암송은 또 그 글만 이우는 거죠. 세 번째 폐단은 적경입니다. 이때 적자는 도둑 적자가 아니고 해칠 적자로 해석을 합니다. 경을 해친다. 궤변으로 이익을 독점하면서 스스로 통달했다고 여기는 무리들이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장부, 즉 껍데기를 재산으로 착각할 때 나오는 세 가지 병폐가 난경, 모경, 적경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재산인가? 아니면 재산의 목록인가?
그대가 안다고 믿는 것은 그대 마음에서 우러난 것인가 아니면 어딘가에 적혀 있던 것을 그저 옮겨 적은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어느 날 에리히 프롬이라는 분이 쓴 소유냐 존재냐라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도 공부하는 방식을 두 갈래로 설명하고 있더군요. 소유적인 방식과 존재적인 방식. 소유는 소유 형태의 공부 방법은 열심히 기록해 놓는 겁니다. 그 학생의 책을 보면 빼곡하게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전부 탁 기록해 놨습니다. 나는 잘 기록해 놨으니까 이건 내 거야 라는 소유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반면 존재적인 방식의 공부는 설명 하나하나가 바로 내 눈앞에 펼쳐지고 내 마음속에서 작동이 되며 그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이어져서 내 실생활에 써먹는 사람이라 그렇게 정리가 돼 있더군요. 여기 왕양명 선생의 글도 그런 맥락과 일치된다고 감히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글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